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유난히 길고 재미없게 느껴지던 8월의 공모주도 어느덧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스카이랩스 같이 한번 볼게요. 혈압을 낀다라고 표현했는데, 왜냐면 회사는 반지형 커플리스 혈압계를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반지 하나로 혈압을 측정하는 기술을 상용화시켰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심뇌혈관 질환의 예측과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이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이거든요. 기존에는 커프 방식으로 검사를 했어요. 팔에 커프를 착용하고 24시간 동안 15분에서 30분마다 기계가 부풀어 오르는 그런 익숙한 방식입니다. 이게 환자의 불편함이 매우 극심할 수밖에 없겠죠. 수면 방해로 야간 혈압 측정이 왜곡되고 환자의 거부나 중간 포기로 인해서 병원에서도 좀 처방을 꺼려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커프가 없는 커플리스 연속 혈압계를 오랫동안 요구해 오긴 했대요. 스카이랩스는 반지형 웨어러블 기술과 AI 분석 기술을 결합시켜서 혈압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커플리스, 커프 없는 혈압계를 드디어 개발해 낸 겁니다. 자, 주요 제품으로는 세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카트 BP 프로는 병원용이고요. 24시간 대여를 통해 활동 혈압을 검사할 수 있고 리포트도 추출합니다. 카트 O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용이고요. 병상에서 24시간 혈압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카트 BP는 개인용이고 집에서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고 앱에 연동되기 때문에 개인 혈압 관리가 가능해지는 제품입니다. 그동안 소위 말하는 글로벌 공룡 기업들, 삼성전자, 화웨이, 오므론 등도 이거를 시도는 해왔다고 하는데 의료계가 요구하는 임상적인 정확도나 근거를 낸 곳은 없었대요. 근데 스카이랩스의 카트 BP는 미국 FDA의 임상적인 요건과 유럽 고혈압 학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세계 유일의 커플리스 연속 혈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24시간 커프 혈압계와의 비교 임상 결과 혈압 변동성 추적에서 동등한 임상 정확도를 입증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회사 제품의 개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부터 핵심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트 BP 프로의 폭발적인 성장세. 기존 국내 병의원 전체의 1년간 24시간 활동 혈압 검사 건수는 약 15만 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카트 BP 프로가 웨어러블 커플리스 혈압계로는 최초로 의료기기 허가와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획득했거든요. 그래서 24년 9월 카트 BP 프로가 출시된 이후 1년 만에 전체 검사 건수가 23만 건으로 급증했고 이 중에 카트 BP 프로의 처방만 12만 건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7월 말 기준으로는 1년 처방량이 19만 건에 육박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빅5 병원에는 100% 도입이 다 됐고 상급 종합병원 도입률도 80.8%에 달합니다. 전국 병의원 2,000처 이상에 도입이 됐는데 타사의 웨어러블 의료기기, 대표적으로 심전도 패치 제품들 대비해서 뭐 2배에서 5배까지도 빠른 도입 속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하네요. 두 번째 포인트는 원내 모니터링의 필수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그 침투 속도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시어스 테크놀로지 기억하시죠? 24시간 병상 모니터링 플랫폼인 싱크를 가지고 있었던 회사. 대웅제약과의 유통계약을 맺고 병원에 굉장히 빠르게 깔리고 있었잖아요. 국내 1위 업체로. 자, 여기에 스카이랩스도 한 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싱크가 적용된 병상을 대상으로 회사의 반지형 혈압계가 쓰이는 방식이고요. 올해 1만 병상 이상, 내년에 2만 병상 이상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리스크 요인이 하나 나와요. 대웅제약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23년 98.4%, 24년 99.2%, 25년 98.2%. 이런 구조는 사실 스카이랩스가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대웅제약에 그냥 물건을 납품하는 단순 하청업체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캡티브 구조는 대웅제약이 유통수수료를 인상하거나 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또 올해는 대웅제약의 비중이 낮아지고 상위 신규 고객사 두 곳에서 매출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객명이 정확하게 공개되진 않았고요. 문제는 이 거래처와의 거래 이력이 대웅제약만큼 안정적으로 쌓이지 않은 상태고 약간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대웅제약과의 거래에서는 연체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대웅제약 외의 거래처에서 매출 채권이 발생했고요. 이 가운데 14억 9,600만 원은 발생 후 3개월을 넘겼습니다. 이거 잘 회수될지도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부분.
넘어가서 세 번째 투자 포인트, 고혈압 진료 지침 등재를 통한 확장성 확보입니다. 26년 5월 대한고혈압학회의 고혈압 진료 지침 개정 시에 커플리스 혈압계로서 스카이랩스 제품이 세계 최초로 임상 활용에 공식 권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도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던 그런 검증된 기기로서의 차별성을 입증받긴 한 거죠. 자, 네 번째 포인트, 해외 시장 진출 및 약국 채널 개척입니다. 해외는 의료 접근성이 낮아서 약국에서 24시간 활동혈압 검사를 처방하는 그런 정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약국에서 처방. 특히 영국과 이탈리아 등에서는 200% 이상 요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스카이랩스는 혈압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의 오므론 헬스케어와 파트너십 및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유럽 약국 채널에 빠른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은 세계 30대 제약사인 오츠카 제약과 병의원 유통계약을 체결 완료했습니다. 27년에 허가 완료되고 28년 출시하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 영국, 독일 24시간 활동혈압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과 유통계약 체결 완료했다고 하거든요. 또 영국과 유럽 시장에서 지배력 더 키워보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이들과의 유통계약이 실제 해외 매출 확대로 연결되는지는 확인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완료된 국가는 아직 없기 때문에 유통계약을 먼저 체결을 한 거예요. 자, 다음으로 성장 전략입니다. 우선 파이프라인을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기인 카트 02와 단일 기기로 5대 바이탈 측정이 다 가능한 카트 바이탈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의료 임상 데이터 플랫폼인 카트넷도 출시합니다. 반지형 커플리스를 통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해서 AI 의료 플랫폼에 공급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의 장기 코호트 연구에는 이미 적용 중이라고 하고요. 글로벌 제약사들 임상시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임상 데이터의 수집 도구로 파일럿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FDA의 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미국 FDA에서 요구하는 임상 근거나 성능은 모두 충족했다고 얘기했지만 미국 현지에서의 임상 연구 수행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임상 연구 결과로서 허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상황을 보면 올해 하반기에 현지 임상 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해서 27년에 FDA 드노브 허가 완료가 목표라고 하네요. 드노브는 최초의 신기술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패스트트랙 허가 제도입니다. 그 전에 없던 신기술에 부여되는 거고요. 이를 통해 진입장벽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넘어가서 실적을 보면 스카이랩스는 매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23년 매출 6억 원에서 24년 41억 원, 25년은 79억 원, 24년 대비 25년에 거의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어요. 현재 회사 매출은 대부분 주력 제품인 카트BP 프로를 대용 제약에 공급하면서 발생하고 있고요. 자, 문제는 영업 적자 폭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제품을 팔아서 버는 돈보다 부품의 원가나 AI 데이터 처리 비용, R&D, 임상 비용, 이렇게 나가는 고정비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확보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불안정하다. 이번에 A와 BBB 등급으로 기술 특례 추진하네요. 그리고 이 종목은 환매 청구권이 없습니다. 공모가 산정 내역 보시죠. 비교 기업으로 인바디, 시어스, 메디아나 선정했고요. 문제 없습니다. 요거는 평균 퍼 29.52배 적용을 했어요. 자, 근데 2030년 추정 순위 기반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했거든요. 이제 몇 번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때에는 미래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2030년이면 너무 먼 미래에서 땡겨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하단이나 하단 미만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 수익 기회를 엿보는 게 더 좋겠다. 자, 여기에 할인율 47.38%에서 35.24% 적용, 공모가 밴드 13,000원에서 16,000원을 제시했네요. 자, 공모가는 당연히 고평가일 거라고는 얘기했는데 최근 상장한 웨어러블 생체 신호 측정 기업들과 비교를 해서 한번 보자고요. 시어스와는 지금 인지도나 제품 경쟁력, 실적 측면에서 차이가 크고요. 매주하고 비교했을 때는 25년 매출 규모는 비슷하고 영업 적자나 순손실의 규모는 스카이랩스가 훨씬 불리한, 훨씬 큰 상황입니다. 근데 매주의 8월 21일 시가총액은 약 1,191억 원, 스카이랩스는 하단 기준의 시가총액이 2,436억 원. 2배 이상 이미 높습니다. 하단 기준으로도요. 그래서 얘는 하단에서 추가 할인이 나와야 볼까 말까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과연 수요 예측 결과는 어땠을까요? 경쟁률 63.41대 1, 246개의 기관만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최근 종목들 중에서도 참여 기관 수는 가장 적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하단과 하단 미만에 참여한 기관이 170개로 참여 기관의 69%, 대부분이 분포하게 됐고요. 특히나 하단 미만의 분포가 더 많았습니다. 신청 수량으로 보시면 하단 미만이 60%나 됐어요. 기관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공모가는 하단에서 23% 추가 할인된 10,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하단에서 더 할인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진작에 이런 모습이 좀 나와줬어야 최근 같은 대참사가 없었을 텐데요. 자, 확약의 참여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5개 기관만 참여했고 수량 기준으로는 0.17%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확약에 참여한 기관들이 신청한 가격이 16,000원이기 때문에 이 5개 기관에 최대한 많이 배정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확약을 40% 넘게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40%에 미달하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이 2만 주를 추가로 취득, 6개월 이상 보유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굉장히 안 좋다. 그럼 공모 개요 다시 체크해보죠. 공모가가 10,000원으로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200억 원, 시가총액은 약 1,876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8월 26일부터 27일, 환불까지 또 4일이 걸리고요. 상장은 9월 4일 단독 예정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주관이고 최소는 10주입니다. 증거금 5만 원 필요하겠죠. 자,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넘어가서 상장의 유통 물량 체크할게요. 주식 총수의 27.26%에 해당하는 511만 5,178주는 상장 당일에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512억 원 정도. 오늘 해치택이 400억 원 중반대로 형편없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사이즈 전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기존 주주의 비중도 60.90%로 좀 있는 편이에요. 기존 투자자의 취득 단가를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통해서 추정을 해본다면 발행가액이 13원, 120원, 1,482원, 2,778원, 3,670원, 8,157원, 8,929원, 그리고 25년에는 11,634원, 12,681원. 그러면 공모가 10,000원은 25년에 들어온 투자자들의 단가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이기는 한데요. 그 전까지 대부분의 수량은 10,0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10,000원에 확정이 됐더라도 기존 주주 리스크는 여전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맘대로 주가 계산해 볼게요. 28년 추정 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현가화한 34.5억 원 정도를 적용했고 비교 기업들의 8월 25일자 기준 평균퍼를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했습니다. 약 4,551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공모가 10,000원에는 택도 없는 수준이거든요. 54% 정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하단에서 할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라이브에서 잠깐 했던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패스입니다. 현재 신규주 상장일 수는 멸종입니다. 스카이랩스는 오랜만에 하단에서 추가적으로 할인이 이루어졌으나 그 가격 역시 여전히 너무 비싸다고 보고요. 기존 주주의 단가 대비해서도 크게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고요. 비교 기업 대비 기술 경쟁력이나 실적이 아주 뛰어나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패스합니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할게요. 한 투에 50만 주 배정됐고 균등은 25만 주 되겠습니다. 50% 기본 등급은 8천 주 청약 가능한데 증거금으로 4천만 원이고요. 최소는 10주, 5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네, 스카이랩스도 균등과 경쟁률 예상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솔직히 힘이 조금 빠지는 요즘입니다. 9월에는 매력적인 가격과 사이즈의 종목들이 좀 나와줘서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